잠시 후 푸른방송 뉴스가 방송됩니다. 달수군은 5월 6일부터 달서 별빛 캠핑장을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해 6,700여 세대에게 생계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2020년 신규 스타기업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음 담은 사랑 나눔 재능 기부로 따스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인식과 해결에 동참하고 민주시민으로 자긍심을 고취해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재능기부 행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증에 취약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기획돼 참여하게 되는 이웃이 직접 소독제와 친환경 비누를 만들고 현장에서 직접 나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으로 코로나19는 이제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 6월에는 사랑나눔 재능기부라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직원과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예방물품 손소독제와 친환경 비누를 제작하여 감염증 예방교육 캠페인을 겸하여 지역의 노점 상인분들과 택시 기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는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학부모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능기부는 6월 8일부터 20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비와 재료비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합니다. 또 참가자에게는 감염증 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대구 달서구 자원봉센터와 연계해 개인별 봉사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나 롯데백화점 상인점 문화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5월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을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월부터 캠핑장을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했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캠핑장을 재개장했습니다.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은 주 2회 이상 시설 방역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개장 후 취사장, 화장실과 같은 공용시설의 경우 관리 직원을 통해 매일 수시 소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은 카라반 8대, 오토 사이트 15면, 데크 사이트 15면, 숲속 사이트 11면으로 총 49면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캠핑장에 입실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체온 검사 및 손 소독제 사용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철저한 방역 작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동안 실내에서 갑갑한 시간을 보냈던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해 6,700여 세대에게 생계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앞서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는데요. 이번 기준 변경은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공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당초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구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준 건강보험료 상향에 따라 1인 지역가입자 6,700여 세대에 각 세대별 5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총 34억 원의 긴급 생계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추가 신청 없이 5월 6일부터 생계자금이 지급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등기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5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5월 3일 18시 기준 42만 2천여 세대에 2,700억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으며 아울러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5월 19일까지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2020년 신규 스타기업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성장 물꼬를 틔울 유망 중소기업 프리스타기업 12개사와 스타기업 108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대구 테크노파크 스타기업 추진 사무국으로 하면 되고 스타기업 신청 대상은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 심사 및 재무 건전성 평가, 현장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종합 평가를 내려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정 기간 동안 맞춤형 패키지 신속 지원과 기술 혁신 전문가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대구시 스타기업은 스타기업 189개사와 프리스타기업 122개사가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지수의 여행 에세이 그렇게 몽땅 떠났습니다입니다. 오랜 시간 투병하던 저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저자와 그의 아버지 또 저자의 6살 아들까지 함께 떠난 미국 서부 여행기를 담은 책입니다. 언뜻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3대는 우연인 듯 필연처럼 훌쩍 떠나며 여행사의 도움 없이 오롯이 가족을 위한 일정을 구상했습니다.
그토록 뜨거운 미국 서부 사막보다 더욱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그들만의 이야기는 그러나 전혀 범상치 않습니다.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마법 같은 시간에 대한 기록,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잘 잊기 위하여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보다 잘 살아내기 위하여 떠난 여행, 그 여행에서 얻고 또 잃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미소를 짓게 될 만큼 유쾌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여행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생활은 최종태 감독의 저 산 너머 영화입니다. 영화 저 산 너머는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마음밭 특별한 씨앗을 키워간 꿈 많은 7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힐링 영화입니다. 종교 신앙을 초월해 모두를 품었고 모두가 사랑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척극 영화인 저 산 너머는 오세암을 비롯해 주옥 같은 작품들을 선보였던 고 정채봉 동화 작가가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엮어냈던 원작을 영화화했습니다. 영화는 맑은 영혼의 7살 아이 김수환이 믿음을 키워가는 성장담 속 고향의 그리움과 훌륭한 어머니의 참된 교육, 서로에게 힘이 된 가족의 사랑을 그립니다. 평생 나눔과 헌신을 몸소 실천하며 종교 지도자를 넘어 온 국민이 믿고 따르는 내일의 등불이자 등대가 된 김수환 추기경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용기의 씨앗, 희망의 씨앗, 정의의 씨앗, 그리고 빛의 씨앗을 뿌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저 산 너머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되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이 바람처럼 고통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로와 희망,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립 성서도서관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소식입니다. 1969년에 제정된 한국도서관상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대구 소재 공공도서관 중 달서 구립 성서도서관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서도서관은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 운영을 통해 생활 밀착형 독서 인프라 구축과 주민 참여형 독서 운동을 전개하고 RFID 시스템 구축과 책드림 서비스 시행으로 미래지향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도서자료 확충,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 강화 등의 적극 추진으로 도서관 문화 발전은 물론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를 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일에도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모내기, 마늘, 양파 수확 등 일손이 바쁜 농업인들이 공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옥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비롯해 합인, 현풍 3개소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농번기 동안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반값으로 인하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와룡초등학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수업 준비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등교 수업 전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횟수의 학교 전체 소독을 실시했으며 일상 소독을 위한 소독제와 마스크, 교실 수업 중 거리 두기를 위한 책상 가림막을 구비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은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해 단계별로 좋지 않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급식도 간편식으로 대체, 장소도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식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학생들은 가급적 개인 수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은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조성,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후 내년 연말 최종적으로 제3차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달성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달성군은 마비정 문화마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도시 조성 방향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백대 피아노, 대구 달성 현대미술제 등 전국 규모의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왔고 사무진주 막촌, 송해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 등 역사적인 문화유산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문화도시 사업에 담아 달성군이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5월 5일부터 20일까지 식중독 발생 치약위생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다중이용 식중독 발생 치약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백화점, 예식장, 출장 조리업체 등 식품 적개업 197개소에 대해 달서구청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및 홍보사항은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보관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적정 여부, 유통기한 등 식품 취급 기준 준수 등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에 가족 외식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형 식품 적객업소들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및 주민들의 위생업소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오늘 오후 14시 30분경 서장실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다가구 주택 현대빌 화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은 공으로 성원모토스 이종진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18시 37분경 달서구 성당동 소재 다가구 주택 현대빌 1층 주차장 부분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로 연소 중인 상황에서 인근 성원모토스 이종진 대표가 화재 연기를 발견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다가구 주택 내부에는 거주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주택 상부로 연소 중인 다급한 가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게 소화기를 이용하여 대형 피해를 막았습니다. 우상호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지킨 유공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월 4일부터 1, 2, 3호선 전 열차의 출근 시간대 운행 시격을 단축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축 운행은 대구 지역 확진자가 계속해서 0명으로 나타나고 도시철도 이용자 수가 3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로 우대칸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운행 시격은 기존 5분에서 4분 30초로 30초 단축해서 운행됩니다. 이는 각 호선별로 6회 증편되는 효과가 나타나 열차 내 승객 혼잡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열차 시각표는 전 역사에 안내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승할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특히 이번 열차 운행 시격 단축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경로 우대칸 운영의 실효성 확보와 출근 시간대 이용객들의 불평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며 시민들께서도 경로 우대칸 운영 취지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외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해주세요.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있다면 출근하지 말아주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악수보다는 목례로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기, 개인 위생수칙 지켜주세요. 집이나 주변 환경 매일 환기하고 소독해주세요. 최대한 집에서 꼭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누로 손을 꼼꼼히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악수는 잠시 그만,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불편하더라도 탈의실, 휴게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컵이나 접시,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말아주세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회식 약속을 자제해주세요.